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아침에는 이제 1%까지 이제 급등이 잘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 잠깐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국, 그죠? 네, 특별 사면을 받은 조국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벌써 이제 조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오늘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때문에 대북주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다뤘던 주제인데 이재명이 이제 미국에 4일간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실무 방문 형태로 지금 형식으로 이제 미국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24일부터 26일, 그래서 한 2주 안 남았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가는 겁니다. 다음 주 주말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흘러갈지 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아침에 1%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기분 좋게 쭉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21선에 이제 걸쳐놓고 끝났는데 그냥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미국 금리 인하 하기 전에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랑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피처럼 1%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끝날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 0.5%. 그래서 코스닥도 6월달 이후로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800포인트를 돌파하긴 했지만 뭐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코스피 쪽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그죠? 근데 코스닥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거래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거래 바닥을 찍으면 주가는 바닥에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꼴이 이런데 이거 가겠어?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지금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떠 있구만. 얘도 좀 떨어져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거래가 바닥에 나오면, 거래량이 바닥에 나오면 주가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거래가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인 거예요. 어쨌든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트에 친절하게 다 거래량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이렇게 끝났고요. 오늘 오전 10시 한 반쯤에 이제 속보가 떴어요. 뭐라고 떴냐? 뭐 드디어 대통령실에서 입을 열었죠. 연합뉴스 쪽에 속보라고 떠 있는 게 10시 31분입니다. 10시 30분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표는 뭐 실제로 10시 한 10분, 20분에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기사 나온 게 10시 30분, 여기 보이는 게 이거니까, 그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은 분차트를 볼게요. 아침에 1% 이상 올라가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10시 반 이후부터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분차트인데 아침에 잘 가다가 미국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진짜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전혀 아닌 분도 있겠지만, 주식할 때 항상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엄청 걱정한다니까.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 전 그게 호재예요. 저한테는 호재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잡히고 빨리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거기서 뭐 이재명이 욕 얻어먹을 짓을 하든 칭찬받을 뭐 행동을 하든 어쨌든 끝나면 돼. 그 자체가 그냥 악재인 거거든요. 그죠? 네. 또 거기서 이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딱 발표 나고 나서 쭉 떨어져 버립니다. 확 나가더라고. 훅 떨어져요. 코스피.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도 10시 그 이후로 후루루루루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분을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도상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미국, 일본 있죠, 일본. 일본 증시를 보시면은 오늘 무려 일본이에요. 일본 말로 대단하다가 스바라신가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2.1% 확 올라요. 일본도 지금 그 증시 부양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부 말대로 증시 부양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고 일본의 MZ 세대들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대요. 열심히. 그래서 증시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죠? 네,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중국도 오늘 0.5% 올랐고 대만도 오늘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뭐 거의 오른 거 없지만 어쨌든 상승 분위기였는데 홍콩 볼까? 홍콩도 오늘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0.5% 이상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끝났어.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미국 간다고 발표하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뭐 그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잘할 거다라는 좀 기대를 안 해요. 그렇다고 뭐 못할 거다 저주를 퍼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의 요구를 아주 많이 또는 대부분 아니면 거의 다, 그것도 아니면 100% 들어줄 거예요. 갔다 오면 보수 쪽이나 중도 쪽 사람들이 칭찬하게 해서 아주 잘했다고, 원래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더 많이 퍼주기만 했다고 비난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그래가지고 뭐 잘못돼가지고 막 그 옛날에 젤렌스키처럼, 그죠? 트럼프한테 앞에서 그 백악관에서 면전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뭐 어떻게 돼? 젤렌스키처럼 개망신 당하고는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래도. 근데 이제 뭐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왔어요. 보수 쪽이나 중도 사람들이 칭찬하겠냐고. 안 해요. 응? 억수로 센 척하더니 결국은 다 해주고 왔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좌파, 진보, 소셜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난리를 치겠지. 난리를 치겠죠. 그걸 다 들어주고 왔다고. 아마 생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질 거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요구를 들어줘도 문제고 안 들어줘도 문제인 거죠.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냥 되게 자세한 얘기를 안 해요. 자세한 얘기를 안 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중국 눈치 보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기대하지 마셔라. 하지만 별일 안 일어날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일 일어날까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뭐 외국인이 되게 많이 팔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천천히 팔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판 거는 500억 밖에 안 돼요. 593억? 거의 안 팔았다니까. 외국인이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기관도 좀 팔긴 했는데 기관도 많이 판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래. 이렇게 보시고.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면 개미들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계속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꼭지에서 들어와서 다 물려갖고 또 이제 그 길을 또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 좋은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유튜브 보고 부정적인 거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답도 없어 진짜.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지수가 오늘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추측이긴 한데 사실인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큰 기대하지 마셔라. 그 얘기 왜 했냐면 그러니까 실무 방문이에요. 기사 띄워놓고 얘기합시다. 얘네들 기자들 사진 다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아. 실무 방문. 다른 나라를 이제 대통령이 방문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단순하게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국빈 방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식 방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무 방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격이 제일 낮은 게 실무 방문인데, 뭐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도 받고 성대한 환영식도 하고 만찬도 준비돼 있고, 뭐 그 다음에 미국 의회 가서 의회에서 직접 연설도 하고, 네, 그렇대요. 부부 내외가 다 나와가지고 환영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방문은 그보다 좀 급은 낮은데, 공식 방문은 그래도 뭐 의전이 의전은 해줬답니다. 환영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해주고. 실무 방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실무 방문. 그리고 비용도 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환영이냐 국빈이냐 공식이냐 실무에 따라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윤석열 때는 이제 국빈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역대 대통령들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인데, 이재명이 제일 늦습니다. 윤석열은 가장 빨랐고. 윤석열 때는 바이든이 오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이제 그때 국빈 방문했을 거고 그랬을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좀 늦었네, 그죠? 이명박, 문재인 때는 비슷했고, 그죠? 어쨌든 실무 방문이니까 크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넘어가고. 요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오늘 조국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국이 이제 3일 뒤에 8.15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기사를 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보기 싫다. 패스. 윤미향부터 나오냐? 네. 저거는 도둑놈 아닙니까, 저거? 네. 윤미향은 도둑놈이잖아, 저거. 자, 조국이 15일날 나오는데, 조국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대선 테마주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난 조국한테 좀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은 없는데, 조국 관련주는 해야지. 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몰라요. 정치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수선하니까 요즘 테마주도 별로 안 가죠, 그죠? 그래서 뭐라도 먹고 살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우리 회원들도 수익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조국 관련주 저희 방에서도 선보산업을 아침에 들어가서 한 10% 정도 수익 내고 그냥 빨리 팔고 나왔어요. 상한가를 찍긴 했는데 그냥 그것만 먹고 나왔어요. 회사가 이렇게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어서
조금만 내고 나왔는데 조국 관련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조국이 이제 어쨌든 8.15 특사 사면 그건 이제 확정됐잖아요. 사면 복권이 이제 결정된 건데 이 사람이 선거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선거법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뭐 사면 복권까지 다 해줬겠지,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내년 6월달에 뭘 나올 수 있냐? 지방선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8월달에 나오면 자기가 만든 당이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당대표로 올라갈 것 같아.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대신 앉아 있었는데 지금 조국이 깜빵 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언론에서 얘기 나오기로는 한 11월 달쯤에 다시 당대표로 올라가고 그 지위를 다시 찾은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 거기에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죠? 부산은 또 고향이래. 이상하게 저는 항상 특이한 게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은 왜 다 경상도인지 모르겠어. 옛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뭐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재명도 안동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부산시장 거기서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지 뭐. 서울시장도 나오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오세훈이 윤석열 그 탄핵, 그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왜 삽질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은 되고 싶고, 서울시장도 지키고 싶고, 조기 대선도 그래서 나가고 싶고, 아니다 싶으면 좀 약간 빠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정체가 들통났거든요. 본인의 정체가 들통나버렸어. 오세훈이가. 그래서 보수 쪽에서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안철수보다 간을 더 많이 보더라. 네,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니까 꼴 보기 싫어하고 그래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오세훈이. 네. 어쨌든 이제 그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주가 움직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가 지금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이재명의 이제 지역구였던 어디 인천 계양을 그 다음에 충남 아산을인가 거기에 또 한 자리가 있대요. 충남 아산에도 거기에 왜 그 현대차 뭐 저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쪽도 이제 그 민주당 좌파 성향이니까 그쪽 나오면서 잘 되지 않나요, 그죠? 네. 거기도 가능성 높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자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거든요. 이제 화천기계가 언제부터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국 관련주로?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다고. 2019년부터 움직였어요. 아니 2018년도부터 움직였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조국이 처음에 그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게 2017년이잖아. 그때는 뭐 그냥 요래요. 평범한데 2018년도부터 가끔씩 솟아요. 뾰족, 그죠? 무슨 고슴도치처럼. 그러다가 2019년도에 슬슬 올라가요. 응? 액면 분할도 하더니 슬슬 올라갑니다. 왜? 거래가 엄청나잖아, 갑자기.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는데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하죠. 화천기계의 이제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이게. 테마주를 잘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역사를 한번 좀 훑을 필요가 있어요. 이때 그랬다고. 왜? 이제 민정수석 관두고 차기 대선에 나오려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여기가 3년 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차기 대선 나오려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8월 달에 민정수석을 때려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죠.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이미 급등해 있었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 마누라가
비공개 정보를 갖고 주식하다가 걸리고 무슨 뭐 사촌 중에 그 이상한 놈 하나 있었잖아요. 그 무슨 그 저기 주식 그 타짜 같은 놈이고 그 놈은 깜빵 가고 뭐 딸내미가 입시비리 얘기 나오고 막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 조국 사태가 벌어졌죠. 이미 조국 사태.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웃긴 건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어. 아까 뒤에 거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더 많은 거래 터지면서 급등을 했다. 왜냐하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끄러워지니까 갑자기 차기 대선 그 후보 지지율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조국이의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막 급상승을 합니다. 막 쫙쫙쫙 올라가요. 그때부터 막 올라가요. 네,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1위는 누구였냐? 이낙연 씨였어요. 근데 총리 그분이 하실 때인데 높았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지지율 막 60%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재명 주 가기 전에. 근데 조국이 이때 이러고 나서 뭐 결국에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시끄러우니까 한 달 만에 사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청기가 하한가를 가죠. 그리고 나서 뭐가 가기 시작했냐? 이재명. 이재명 테마주가 이제 2020년에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 후에. 왜 조국이 이제 망했으니까. 그때 망했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이 이제 그 이재선 씨인가 형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던 그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어집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죠. 그래서 이재명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공백기에는 이낙연 씨 기 한번 더 갔고요. 요 이후로는 누게 갔다? 이재명. 그 다음에 초까지. 그 다음에는 윤석열. 이런 식으로. 보수의 희망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제 올라갔죠. 그동안에 이제 화천기계는 조용했죠. 그렇죠? 조용하다가 22년부터 다시 움직입니다. 왜? 조국 이슈 때문에. 22년도부터 또 그랬어요. 이때는 뭐 다 얘기해드리면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 23년도에도 급등하고 22년도에는 무려 상한가 3개짜리 거 이게? 잠깐만요. 1, 2, 3 그죠? 아 영어 안 쓰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네. 1, 2, 3 하나 둘 셋 그죠? 3방 나왔네요. 그죠? 23년도에도 급등했었고 24년도에도 급등을 하죠. 그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22년도부터 깜빵에 갈 뻔하다가 살아남고 그랬잖아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때마다 조국 관련주가 급등했었다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였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잠깐 올랐었지만 그때 급등을 못합니다. 왜? 깜빵 들어갔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깜빵 갔잖아. 네. 그죠? 징역 2년짜리 받은 거 아니었어요? 원래 출소가 내년 12월 달인데 형계 3분의 1도 안 채우고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걸 다 듣고서 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간다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탄핵 여기에요. 다시 윤석열 비상계엄령 탄핵 선고 조기 대선 이재명 당선 그죠? 그러는 동안에 거래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점은 대충 2,500원, 여기는 6,0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두 배 이상 올라왔죠. 정확히 140%. 상승을 했는데 이게 거래 없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조국 관련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PBR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서 0.8인 거예요. 지금 딱 5,000원이네. 그죠? 여기에서는 PBR이 얼마였겠어? 0.4였겠지. 안 그렇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왜 그 이재명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재명이 말했던 것 때문에 저 PBR주들이 대부분 올라갔다고요. 바닥에서. 그래서 이거는 테마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뭘로 올라온 거예요? 그냥 회사가 너무 싸서 바닥이어서. 유보율은 되게 많은데 부채는 또 굉장히 낮아요. 회사 상태는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최근 이제 8월 초가 되니까 조국 계속 얘기가 나오죠. 지난달에도 조국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특별사면. 근데 그때는 뭐 재헌절 특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헌절에 특사가 어딨어. 특사가 보통 3.1절하고 저기 8.15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7월달에 그냥 넘어가고 8.15 광복절 앞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보니까 재밌더라고. 주가가 못 가죠. 근데 이게 웃긴 게 8월 6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9% 급등했다가 8%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러더니 목요일날은 12%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뭐 다 내려왔어요. 아무튼 근데 거래가 자꾸 늘더라고. 느낌 이상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금요일날은 그냥 마이너스 3%로 빠져요. 플러스 5%까지 갔긴 했지만 거래가 또 많아요. 어제 확정된 거잖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어제 그 기대감 때문에 14%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거래는 더 많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무려 1,000만 주입니다. 상장 주식수의 절반 정도가 나온 거죠. 상한가도 아닌데 이거 많은 거죠. 오늘은 마이너스 3%, 플러스 6%까지 가긴 했지만 마이너스 3%. 이상하죠? 차트가 이해가 안 가죠? 이상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된다? 신용과 개인들 매수 현황을 보시면 돼요. 일단 개미들 샀나 안 샀나 보시겠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샀어. 사면 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니까 엄청 샀어. 잘한다 진짜. 그죠? 그 다음에 신용. 이러니 때려맞죠. 개인들이 엄청 들어왔고 신용까지 써가면서 들어온 거예요. 간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조국 화천기가 좀 이상하다. 저거 옛날에 그 누구야 한동훈의 5%넷이 혼자 대장이었거든. 계속 그냥 한동훈 쪽 가면 그냥 거의 5%넷만 갔어요. 초기에 계속 한동훈이 정치를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계속 5%넷만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게 많이 간 거죠. 다른 종목들도. 근데 그러면서 5%넷은 많이 못 갔거든요. 얘네도 그런 거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화천기계가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었고요. 그래서 못 갔고 신용도 늘고 이래서 못 갔고 그리고 이제 뭐가 갔냐면 오늘 3보 산업 보시면 돼요. 얘가 금요일날 상한가 갔었어요. 3보 산업은 물론 이준석 관련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상한가. 그리고 어제 음봉 때리더라고요. 아닌 척 하길래 오늘 아침에 우리 방에 추천했어요. 요즘에 이재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막 세금 떠들려고 욕심낸다고 막 저놈의 그죠? 네. 저놈의 인간들 그죠? 주식시장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요즘에
수익 내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 회원들한테 단타거리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단타 종목을 추천을 했죠. 뭘 했냐? 삼보산. 상한가까지 가긴 했는데 그냥 그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뭐 매도 가격은 안 적어놨기 때문에 알아서 파셨겠지만 어쨌든 뭐 10%? 저희 방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0% 정도 수익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네. 라이브랑 문자방이랑 종목은 똑같으니까 보이시나요? 8시 57분. 저희는 원래 추천이 이때쯤 나와요. 9시 전에. 시작하자마자 눌렀거든요. 3% 떠서 출발하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누르고 갔기 때문에 아마 회원들이 싸게 샀을 거라. 그래 따지면 한 10에서 한 15%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라. 그리고 30분 뒤에 그냥 전략면에 때려버렸어요. 시원하게 그냥 잘 팔았어. 왜 이렇게 빨리 팔았냐고요? 차트가 아름답지가 않잖아. 온통 장대음봉에 이런 거 있어서 그냥 다 팔고 끝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하려고. 왜냐면 조국 관련주 잘 보세요. 화천기계가 안 간 이유는 여태까지 화천기계만 계속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밖에 몰라.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조국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던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테마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 그 노동운동 많이 했던 게 김문수 씨잖아요. 김문수 씨도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보수 쪽이지만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 그 사람도 종목이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삼보산업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뭐 한성기업 이게 재밌는 게 저희 방에서 들고 있다가 이날 팔았거든요. 보유 종목이어서 팔았는데 이때는 왜 갔냐? 8월 1일 날 급등했을 때 상한가 근처까지 왔었어요. 20% 넘게 급등했으니까 이때 팔았는데 이때는 조국 관련주가 아니었어요. 김밥으로 냉동 김밥으로. 그때 우양이라고 해서 이게 급등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양이잖아요. 이 우양. 그죠? 네, 오늘 보시면은 들었다 놨다 하죠? 어제. 그죠? 그러니까 한성기업이 금요일 날하고 어제도 얘가 잠깐 급등을 했었어요. 어제 5%니까 급등도 아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예. 김밥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나 가운데 요거는 조국이에요. 이거 조국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뭐또 이 방송 듣는 분들 뭐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조국으로 보시면. 오늘 혼자서 좀 떨어졌죠? 윗꼬리 달다가 왜 그랬겠어? 조국이야. 그러니까 한성기업이 냉동김밥으로 계속 갈지 조국으로 갈지는 한성기업 세력 마음이니까 관찰을 잘 하세요. 근데 어쨌든 오늘 간 게 없어요. 그냥 삼보산업만 갔어. 아까 화천기계가 하락하다가 잠깐 플러스로 돌렸던 것도 삼보산업이 잠깐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찍고 바로 풀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나무기술 이런 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조국 관련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이런 것들 거래도 없죠. 코난 테크놀로지 힘들어요 지금. 장대모 하나 받고 정신이 없어. 화천기에 갈 때 같이 회사름이 한 글자만 달라요. 화천기공. 얘도 지금 그냥 그래요. 근데 얘는 PBR이 0.2배라서 그냥 냅둬도 그냥 회사 가치로 갈 것 같긴 한데, 그죠? 차트름은 화천기계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개미들이 덜 들어왔겠지. 여기 신용이 1%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원래는 이재명 주였는데 토탈소프트라고 있어. 이재명.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조국 관련주로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 시간이 다 돼서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갖고 지금 일단 결론을 내드릴게요.
앞으로 조국 관련주가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화천기계가 3배, 4배, 5배, 10배 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용이랑 개미들 많이 들어온 거 보니까 화천기계는 이제 좀 헤맬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다른 게 가는데 시장 분위기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저놈들 때문에 이거 개판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막 열심히 가진 않아요. 오늘 삼보산업 하나 갔잖아요. 조국 관련 중에서도. 삼보산업도 아까 차트가 제가 되게 불편한 차트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올라갈 때 저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삼보산업? 운목도 10% 쳐요. 이런 거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치는 게 여기서 행복해요. 들어가면 머리 지진다. 워낙 갑자기 하한가 맞고 막 이러거든. 이럴 때 갑자기. 근데 얘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것 같아. 그냥 조국 관련주가 10개, 20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네가 가, 내일은 내가 갈게, 자, 다음은 내가 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는 거죠. 그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조국 관련주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응? 그러나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조국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다. 훨씬 더 많다.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러나 조국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라고. 요즘에 또 얘기하자면 정치인들 때문에 요즘에 주식시장이 개판이 됐으니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할 게 없다. 그래서 조국 관련주 하셔야 된다. 해라. 조국 좋아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 심지어 서울대 교수 중에서도 조국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네? 같은 교수들끼리도. 그러니까 하셔야 된다. 이 사람한테 오는 표나 관심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갈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왜? 지금 뭐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본인 코가 석자예요. 지금 트럼프 만나서 또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시진핑 형 눈치도 봐야 되고 아씨 김정은이랑도 저기 민노총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김정은한테도 뭐도 좀 해줘야 되고 아씨 일본 이시반지 아시반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하게 지내면 토착 외구라고 했을 때 언제냐고 또 막 난리 지길 거고 나 미치겠네. 트럼프 자꾸 오라고 하고 가기 싫은데 미치겠네 이러고 있거든요. 지코가 석자라고 지금. 이제 연기가 좀 많이 늘었죠. 옛날보다 자꾸 연기가 늘고 있어요. 그냥 지코가 석자인 거라 막 문재인은 또 조국을 풀어주라고 또 압박도 하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코가 석자라서 그러고 있어요. 바쁘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조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로 올 거냐. 왜냐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감옥도 안 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생각을 잘해보세요.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 그 민주당은 지금 누가 장악을 했어요? 친문계인 정청래가 장악을 했잖아. 그리고 벌써 이재명을 살살 들이받기 시작하거든요. 왜? 대통령실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 근데 정청래는 뭐라고 그래요? 정책위 의장이었던 진성준, 주식 투자자의 공공의 적이죠. 진성준을 바로 잘라버리고 한정혜라는 삼선 의원을 앉혔는데 한정혜가 뭐라 그랬냐 어제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50억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가져라고 했어요 라고 들이받았어요. 이재명을 들이받았다니까. 우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50억 그대로 유지.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누가 나쁜 놈? 이재명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가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래서 조국 관련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그 원동력이 뭐냐? 친문입니다. 친문들이 지금 민주당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했잖아. 당대표가 됐잖아. 친문이. 그럼 누굴 키우겠어요? 김경수? 뭐 키울 수 있죠. 조국에 나왔잖아. 조국을 키우겠지.
문재인이 했던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조국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그쪽 사람들은 뭐 대부분 정서가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싫든 좋든 뭐 아주 싫든 아주 싫든 아주 싫든 아주 좋든 간에 조국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개판이잖아요, 지금. 응? 국민의힘은 개판이잖아요. 전원길 씨가 아주 박살을 내고 있더만. 전원길 씨 화이팅. 전원길 씨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가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전원길 씨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루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웰빙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다 내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질지언정 네, 저놈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저 쓰레기 같은 것들. 네, 전원길 씨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회의원들 전원길 씨 못 이겨요. 전원길 씨 못 이겨. 왜? 전원길 씨는 쫄딱 망했다가 일어선 사람이거든요. 저런 사람은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싸워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국민의힘 저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이겨요. 한 번도 이겨 절대 못 이겨요. 전원길 씨가 인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사람은 아무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싸워요. 그래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것도 관심 갖고 보세요. 근데 지금은 누구? 조국입니다. 그 관련주 보시고요. 대북주 얘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못해가지고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꼭 대북주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대북주 많이 갔죠, 그죠? 저희 방에서도 지난주 금요일날 대북주 하나 사놓고 끝났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많이 올라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매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북주 사놓으셔야 돼요. 오늘 대북주가 뭐 마치 이재명이 무슨 친북한 뭐 친북 얘기를 해가지고 뭐 올라갔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개소리고요. 뭐 그런 소리 막 한두 번 했어. 여태까지 계속했지.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발표했잖아요. 트럼프가 거기서 뭔 얘기하고 있어? 북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자꾸 이재명 덕분에 뭐 대북쪽 올라갔다라고 막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개소리고요. 트럼프 만나러 가서 트럼프가 북한 얘기할까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우리 그 관세 협상단, 고위협상단, 경제부 총리, 뭐 산업통상부 장관 앉아있을 때 그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김정은 잘 지내냐고. 김정은 잘 지내냐고 물어봤대. 첫 마디가. 이재명 만나면 북한 안보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 거라니까. 무슨 이재명 때문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대북주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내일 더 제가 풀어서 얘기해드리고요. 대북주 오늘 조국 관련주 쭉 정리해드린 것처럼 내일은 대북주 한번 쭉 정리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남부 지역에 사신 분들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건강 관리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